저희가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는 토목과 건축, 기계 분야의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연령, 성별 등의 제한은 없고 해당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4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공단 채용 소식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NCS 기반 신규 직원을 공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연령과 학력, 전공에는 제한이 없지만 최근 2년 이내에 공인 영어 성적을 보유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11월 15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디지털 R&BD 센터 계약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연구지원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지원서 마감은 11월 1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능률협회에서는 일본 지역을 담당할 글로벌 교육본부 PA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능력을 필수로 갖춰야 하고요. 영어 회화와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6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글로벌 무브의 이미애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가 뭐 계속 여러 가지 국가 짚어봤지만 네네. 또 오늘은 또 새로운 국가를 만나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캐나다 취업 동향과 유망 직종 준비해봤습니다. 네, 캐나다도 굉장히 좀 해외 취업 많이 가고 또 이민도 많이 준비를 하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캐나다의 노동시장 먼저 저희가 짚고 좀 넘어갈까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있어서 인력 수급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양면성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인력이 부족한 분야가 있는 반면에 또 오히려 인력이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실업이 높아지는 그런 분야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력의 적절한 배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인력 시장의 불균형은 이제 캐나다 경제 성장의 심각한 방해 요인으로, 위험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발표한 연방 정부 예산 중 근로자 기술 훈련 부분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는 등 이제 인력 수급 현황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에 따르면 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는 전체의 약 16%, 역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인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빈부격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좀 많습니까? 네, 2017년 3월부터 연방 정부는 이제 연한 4개주에 한해서 숙련된 해외 근로자 및 유학생 유치를 골자로 한 이제 신규 이민 프로그램 AIP, 그러니까 Atlantic Immigration Pilot을 시행 중입니다. 예. 연간 2천여 명 지금 신규 이민자를 수용 중에 있고요. 네. 2020년부터는 4천여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캐나다 하면 또 이민 가시는 한국 분들 참 많으신데 네. 해외 취업하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캐나다 이민부에 따르면 2017년 한국 국적을 소유한 각종 취업비자 취득자 수는요. 총 11,925명으로 2015년 총 8,470명 대비해 4.8% 정도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이렇게 캐나다로 가셔서 취업을 하는 한국인 분들이 주로 좀 어떤 업종이나 직종에 종사를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캐나다 이민국에 따르면 캐나다에 취업한 한국인 근로자 절반 이상이 서비스 직종에서 관리자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 서비스 직종에 이제 직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930여 명. 그리고 캐나다 부족한 인력으로 꼽히는 분야 중 하나인 산업, 전기 공사 기술자의 800여 명, 그리고 자연, 응용과학 분야 전문직의 400여 명. 또 많이 취업해 있는 추세이고 최근에는 교육 전문직에
진출 역시 많은 상황인데요. 네. 2017년 기준 300여 명에 가까운 오. 분들이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 취업 비자 발급 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지고 있고요. 비자 신청 시에 이제 신청부터 발급까지 행정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거나 혹은 고용 가능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언어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고용주와의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등 이제 여러 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또한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제도에 대한 논란으로 정부의 규제가 조금 강화되면서 한국 국적자의 현지 취업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캐나다 이야기를 들고 오신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신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로 지원하기 조금 힘든 국가일 수도 있지만 네. 특정 분야의 기술이나 그리고 전문적인 경력이 있다면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고요. 캐나다는 이제 이민법이 다른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국가 등에 비해서 조금 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취업이나 유학 이후에 이제 이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진출을 하실 수 있고요. 또한 범죄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안이 좋아서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고 대중교통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차량 없이도 좀 쉽게 이동하실 수 있고 인종차별이 적다는 점에서 취업이나 영주에 이제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해외 취업을 할 때 좀 어떤 직종을 저희가 유망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캐나다 노동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사무직 인력보다는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인데요. 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기준 민간 부분 일자리 공석 수는 41만여 개로 전 분기 대비 2% 정도 증가했습니다. 오. 네, 요리사, 승무원, 미용사 등의 전문 서비스직의 공석률이 4.8%를 차지했고요. 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오일 및 가스 등 에너지 분야는 2.4%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검안사, 약사, 영양사 등의 의료 및 영양 분야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광산, 엔지니어링, 그리고 과학 관련 직업이 공급 부족을 겪고 있어서 이러한 분야 역시 취업이 유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캐나다의 유망 직종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우선 관광업인데요. 캐나다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 그렇죠. 국가로서 네,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이제 IT 분야에서도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원거리 통신, 모바일 기술 산업 성장으로 다양한 IT 업종들이 새로 창출되고 있고요. 채용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토목 분야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 채용하고 있고요. 토목의 경우에는 캐나다 최대 산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유아 교육도 유망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격증 취득이 용이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꾸준히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업 역시 관련 직망도 굉장히 유망한데요. 캐나다에는 아시다시피 증권거래소와 세계 5대 은행이 있기 때문에 금융 회계 분야는 꾸준히 안정적인 전망입니다. 그리고 치기공사, 캐나다 내 부족 직군 중 하나입니다. 간호사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고령화 시대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 간호사들이 대거 은퇴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망이 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캐나다 유망 직종 하나씩 짚어보죠. 아까 관광업 이야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 관광업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능력을 갖춰야 취업을 하기 좀 좋을까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호텔업을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자신감과 적극성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호텔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규직, 보장 그리고 인센티브를 포함한 임금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네. 있다는 점. 그리고 부소 이동이 조금 용이하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서인데요. 직무인데 이로 인해서 퇴사하려는 이제 직원들이 좀 적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프론트 데스크 한 포지션에만 120명 와. 이상이 이제 몰리는 등 굉장히 이제 경쟁률이 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 가운데 자신을 이제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는 물론 자신감 그리고 적극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캐나다 호텔에 취업을 한 한국인은 이제 리조트에서 근무를 했을 때 본인이 주어진 임무뿐만 아니라 홍보일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결국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어필함으로써 이제 호텔에 취업할 수 있었던 비결로 꼽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업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금융업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인 팀워크를 이뤄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면접을 볼 때도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이제 얼마나 목표 지향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이제 지원하는 지원자는 팀워크와 경쟁에 강한 인재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를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why, how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확실한 목표와 동기를 가진 지원자로 생각되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답변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비스업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요즘에는 좀 선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무 관련 스킬은 은행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지만 이제 태도라든지 네. 그렇죠. 가치관은 배우기가 조금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마인드나 좋은 태도를 갖춘 사람들이 고객들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그렇죠.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많이 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유아 교육 방면도 요즘 이 캐나다의 많은 분들께서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대부분의 한국인 유아 이제 교사들이 한국인 특유의 손재주를 많이 가지고 네.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만들기, 자기자기 아르기,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만들기나 가위질 이런 기술들이 캐나다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재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어가 조금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한국인 채용 의사를 밝히는 유치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한 캐나다는 맞벌이 가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아 교사들에 대한 수요는 꾸준합니다. 그리고 관련 자격증 취득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시작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아교육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인데요. 네, 맞습니다. 직종별로 임금은 어느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직종별 임금, 월 평균 임금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4,314달러로 약 483만 원 정도, 그리고 IT 계열은 이보다 조금 높은 4,795달러로 537만 원 가량 됩니다. 이하 이제 의료, 보건 직종은 3,000달러 초반에서 후반 정도이고, 토목과 건축은 3,000달러 후반에서 4,000달러 초반, 그리고 관광업 같은 경우에는 3,000달러 초반, 유아교육은 비교적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2,388달러로 하나로 했을 때 약 26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해외 취업할 때 빼놓지 않고 체크할 부분이 또 비자 아니겠습니까? 네. 취업 비자 부분인데, 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취업 비자 발급이 좀 쉬울까요? 캐나다 역시 이제 자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조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현지 고용주 후원 취업 비자 발급 역시 조금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캐나다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취업 비자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캐나다 고용주가 어느 특정 분야에 이제 인력이 부족해서 이제 캐나다 내부에서 인력을 다 충원하지 못해서 외부에서 이제 적당한 이제 해당 인력을 고용한다는 그 상황이 부여된다는 그 조건 안에서만 이제 네. 취업 비자가 부여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해외 인력 고용 필요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정부로부터 고용 시장 의견서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MIA,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받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고용 시장 의견서를 취득했을 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용자는 이제 취업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고용주와 채용 계약을 사전에 구두로 체결하셔야 하고요. 취업 비자를 부여하는 범위에 있어서 전문 인력의 수준과 캐나다 전문 인력 소재지에 따라서 발급 조건이나 취득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역시나 좀 캐나다도 취업 비자 발급받기에 아주 쉽다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취업을 할 때는 주로 좀 어떤 종류의 비자를 받게 될까요? 캐나다에 취업한 이제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발급받는 비자가 워킹홀리데이, 그리고 워크퍼밋 이렇게 있는데, 워킹홀리데이는 문화 경험을 원하지만 관련 경력이 없거나 혹은 부족한 30세 이하의 성인들이 단기간 체류를 하기 위해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워크퍼밋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앞서 말씀드린 LMIA를 지원을 해줘야 하고요. 또한 이제 인재가 부족한
업종에서 경력과 기술을 가진 분들이 이제 4년 동안 장기로 근무하기 위해서 많이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코너를 통해서 사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 청년들이 상대방 체결국을 방문해서 일정 기간 대체로 12개월, 네. 1년 정도거든요. 이 기간 동안 관광과 제한적인 취업을 병행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관광 취업 비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1996년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예, 아까 뭐 30세 이하라고 하셨지만 이런 것도 조건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워킹홀리데이의 자격 조건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요. 캐나다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국 내 영구 거주 주소를 소지한 분들, 그리고 만 18세에서 30세까지 연령 제한이 있고요. 캐나다 체류 내에 정착할 수 있는 캐나다 달러 2,500, 약 214만 원 정도의 이제 잔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그리고 체류 기간 내에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신 분들, 캐나다 입국에 문제가 없는 분들, 부양 가족이 없거나 부양 가족을 동행하지 않는 분들, 네. 그리고 유효한 왕복 항공권을 지닌 분들. 만약에 왕복 항공권이 없다면 편도 항공권을 구매하시고 나서 잔고를 이제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이제 편도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잔고를 증명해 주셔야 하고요. 참가비를 지불하신 분, 이렇게 참가 조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부양 가족이 없거나 동행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일단 좀 불법적인 정착을 막으려고 이러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본인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 동행하는 가족은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불법적인 체류를 막기 위해서 이제 부양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참가비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네. 비자 발급비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IC라고 해서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참가비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원서를 제출을 하고 나면 개인별 지원 번호인 파일 번호, 그리고 납부 요청, 이제 참가비 납부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참가비는 150 캐나다 달러 정도 네. 한다고 합니다. 오. 워킹홀리데이 비자 수송료는 총 250 캐나다 달러로 비자 수수료가 150,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신청비가 100 캐나다 달러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또 많이들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네. 좀 신청을 할 때 준비해야 될 서류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꼼꼼하게 서류를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온라인 신청서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여권 사본, 그리고 여권 사진 한 장, 그리고 개인기록 요약본이 필요한데, 개인기록 요약본은 이제 말 그대로 만 18세 이후에 본인의 여행, 학업, 아르바이트 등 모든 활동, 그리고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이상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기소개서, 이력서, 그리고 지원자 본인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가 있는데, 이 기본 증명서는 아시다시피 등록 기존지,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적이 기재된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있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한국 범죄 경력 자료 회보서 원본, 신체 검사 결과서 네. 이렇게 필요합니다. 범죄 경력이나 이제 신체 검사 결과를 준비하는 이유는 바로 자국민 보호 차원 때문이겠죠.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캐나다 내에서 자국민을 해칠 그런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신체 검사 또한 이제 자국민에게 전염병 등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서류도 준비를 했고 참가비도 준비를 했고 본격적으로 발급 절차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연간 쿼터가 정해져 있는데요. 4천여 명 정도 됩니다. 네, 서류 접수는 연간 2회 진행되게 되고요. 신청 기간은 매년 다르기 때문에 CIC에 수시로 들어가셔서 신청일 공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쿼터를 정하는 이유 역시 자국민 보호의 한 정책입니다. 필요한 인원만큼만 외국인을 임시로 채용을 하고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CIC 계정을 만드셔야 합니다. 네. 캐나다 이민성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IC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나의 여권 정보, 결혼 여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디테일즈를 알려줄 수 있는 IC 프로파일을 등록하시게 됩니다. 프로파일을 등록하게 되면 IC 신청자 중 랜덤 선발해서 이제 결과를 서류 제출자의 이제 개인에게 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합격 레터를 받으신 후에 10일 이내에 진행 여부를 확정을 지어줘야 하고요. 이제 진행 여부를 결정한 후에 20일 안에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구비 서류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구비 예. 서류로는 대한민국 여권 사본, 그리고 여권용 증명사진, 범죄 수사 경력 해보서, 영문 이력서, 비자 신청서, 신체 검사 결과서 등이 있습니다. 이후 워킹홀리데이 참가비를 납부하시게 되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최종 합격 승인서인 POE를 수령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서 저는 일단 이 랜덤으로 선발한다고 하니까 네. 미국 비자의 그 슬픈 추억이 H.O.B. 네, 맞습니다. 지금 좀 살짝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번에는 캐나다의 취업 비자 발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자격 조건부터 알려주시죠. 네, 해외 취업 이제 발급 자격 조건을 한번 살펴보시면 해외 거주자여야 되고요. 근무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분, 예. 그리고 전과 기록이 없는 자, 건강한 자, 그리고 List of Ineligible Employers라고 해서 이제 부적격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겠다. 나는 점이 이제 특이한 상황인데 근무한 적이 이는-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네, 불법 마사지사 예. 같은 네. 이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 증명이 필요하고요. 이외에 이제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 증명 이제 서류로는 취업 비자 신청서, 그리고 가족 정보 및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및 개인 신상 정보 제공 동의서, 유효한 여권 및 여권 사진 2장, 그리고 수송료 납부 영수증 원본, 범죄 경력 조회 해보서 원본, 고용시장 의견서, LMIA 사본 및 관련 증빙 사료, 그리고 신청하는 국가에서 신분 이렇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취업 비자를 좀 신청하는 절차도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캐나다 방문 6개월을 초과할 시에는 추가로 이제 신체 검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후 Letter of Introduction을 발송하게 되는데 비자 승인 레터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 그리고 이민과에서 취업 허가 신청서가 승인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레터를 통해서 당사자에게 취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사실이 안내됩니다. 하지만 비자 승인 레터 그 자체는 취업 허가증에 해당하지는 않는데요. 네. 캐나다 입국 심사장에서 입국 심사관에게 다른 서류와 함께 비자 승인 레터를 제시를 하셔야 입국 심사관이 취업 허가서를 발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캐나다에 해외 취업 가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네. 바로 취업을 통해서 캐나다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뭐 대학 진학을 해서 네네. 거기서 또 정착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럴 맞습니다. 때는 네. 비자 발급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캐나다에서 4년제 혹은 그 동등한 대학원을 포함한 그 대학에서 이제 졸업자에 한해서 취업 비자를 주는 이제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캐나다에 거주하고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에 한해서 이제 캐나다 내 취업 비자 신청에 해당하는 절차를 걸치긴 하지만 고용시장 의견서 LMIA가 필요하지 않고 최대 유효기간 3년의 취업 비자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네. 따라서 유학생이 취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캐나다의 해외 취업을 좀 알아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또 팀장님께서 네. 이 캐나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스펙이나 자격증보다는 이 기존의 팀원들과 어떻게 잘 융합이 돼서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태도나 자질을 굉장히 잘 어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면 충분히 취업과 추후에 영주까지 노려보실 수 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망한 국가 중 하나로
영국을 캐나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미애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